아, 이가 모의고사라고 해도 돼. 같은 거야. 바탕 모의고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올해 거 인문서는 파이널을 구해놨거든요. 파이널 8회짜리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이전 것도 이제 예비 것도 해서 제가 한 15개 정도 갖고 있긴 한데 스캔본으로 보고 이제 좀 필요한 거라고 제가 컨택되는 것 중에 한 개 정도는 쓸 거고 나머지는 이가 많은 것 중에 수능 특강 연계로 모의고사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조금 더 쉬운 걸로. 그래서 하나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해서 10월 마지막 이제 10월 넘어갈 때까지 해서 한 번씩은 시간 재고서 시간을 볼 겁니다. 그전에는 그 문학하고 독서하고 수능 특강 연계로 이제 문제집 만든 게 있거든요. 지금 문법 하는 거 끝나면 수능 완성 들어가면서 거기 들어갈 거예요. 다른 학원 쪽은 제가 그 들어가면서 문제 좀 많이 들어가요. 한 번에 한 60문제 정도? 많이는 80문제 정도 보는데 그래서 한 2주에 30 정도 끝내거든요. 왜냐면 걔네는 수능 특강 쭉 다 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니네가 그 수능 특강에 대한 질문 분석이 거의 안 되는 거라고 보고 그거는 좀 제가 숙제하면 좀 조절하게 한 주에 한 40문제? 50문제에서 모의고사 정도 쓰려고 질문 분석은 고전하고 이제 시 같은 경우 좀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일단 예상되는 질문들 위주로 해서 수능 특강 나중에 책 보면 알 거야. 제가 일단 발주 보내야 되는데 다음 주 정도에 첫 번에 그게 수능 특강 어디하고 연결되다고 쭉 다 써놨을 일부러 그런 책이라서 보면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변형 형태니까. 근데 연계라 그래도 이게 어쨌든 지문을 좀 바꾸기 때문에 그건 좀 보려면 되고. 자, 10번까지는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10번까지는? 각자? 어쩌면 딱히 10번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이게 딱히 없으면. 그때도 틀린 거 없고. 그럽니까요? 그죠? 예. 준님 이거 진짜 이거 네 성적 맞아? 네. 심각한데. 맞아요. 일본에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심각한데 이거는. 그리고 이게 안 나왔죠. 다른 건 몰라도 1, 2하고 4의 이 차이가 굉장히 넓어진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 이유는 딱 하나. 얘네들은 지금 수능 특강 자체가 연계돼도 연계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못 가져요. 이거 이제 연계라는 개념을 갖고 얘기 움직이면 뒤에 있는 16부터 20 간단히 한 번만 보고 얘기할게요. 10부터 20에 나오는 이 한 것씩 팔고 일단 연계예요. 이건 연계고 초학에서는 연계가 아니더라도 지문 자체가 워낙 쉬워요. 이 정도씩은 좀 해도 되더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프리미엄 자체에는 직접적 연계는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홍기통령 같은 경우도 연계가 안 됐다고 해도 이건 지문 자체가 되게 쉬운 지문이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주사터널리 현미경은 연계인데 보통 4등급 정도 나오면 이건 연계라고 의미를 못 찾아요. 이게 기술 상당 정도 있긴 한데 연계치고 상당히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STM 이것만 하고 나머지 지문에 대한 얘기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실 한 4등급 정도 나오면 이게 연계라고? 라고 하기 딱 좋아요. 실제로 연계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베냐민의 형태도 연계고 그 다음 공동구역은 제가 알기로 연계는 아닙니다. 이건 아닐 거고 그 다음 비오는 길은 연계이긴 한데 연계라고 보기 되게 어려운 게 제목만 연계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이게 비오는 날 같은 경우가 비오는 길 같은 경우가 수능 특강에 있는 질문이 여기 다음 장면이에요. 이 사진사를 만나면서 얘가 이제 그 뒤에 자기 고뇌하고 다시 원래 자기 길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막 자기 핍박받으면서 사진사를 만난 장면이라서 만약에 그 수능 특강이 절정된 말인 얘는 발단 연계 쪽 나와서 서로 제목만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등급 나오면 이름 어서 들어봤는데 무슨 사건이지? 이렇게 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나 여기 정도 애들 보면 등급성이 상당히 점수가 안 좋아요. 생각보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과도 마찬가지야. 수능에서 아마 특이한 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지금. 그게 이제 문법 문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게 13번 문제예요. 5만차 표기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올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또 나왔어요. 더구나 3점을 줬죠. 근데 3점짜리 치고는 되게 노멀해요. 저번에 이제 수능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이거는 뒤에 있는 뭐만 본다 했어. 발음하고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발음하고 그 다음 뭐만 문제 5만자 표기를 갖고 볼 때 서로 얘가 매칭되는가 아니면 매칭되지 않는가를 갖고 판단하는 거지 원래 있는 표기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럼 사실 3점짜리 주기가 되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거 왜 3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도.
3점 치고 너무 좀 문제가 노멀하다는 느낌?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답도 더구나 1번에 나왔는데 그냥 1번 딱 보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볼 이유도 없고 실제 시험이라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해되는데 사실 13번 문제가 제가 제일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이번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융합이 나왔어요. 결국은 6월달 융합 안 나오겠는데 33부터 38번에 나오는 이 벤야민 지문은 융합이에요. 처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생산합화나 소비합화에 의해서 뭔가 쳐왔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땡뚱맞게 네 번째 문단부터는 그래서 벤야민의 특징의 영화나 이런 예술에도 볼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인문과 예술이 지금 융합 정도로 하나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수능에서 어쨌든 융합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통상적인 융합의 형태는 뭐가 제일 많냐면 당연히 과학하고 기술에 대한 융합이 제일 많아요. 근데 지금 올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부 다 9월달에 융합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기술 융합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는 과학기술의 융합 상태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일단 1, 2, 3은 다 없었고 물론 교육청 문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과학기술에 대한 융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보통 인문하고 이것저것 예술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질문하고 예술을 하거나 여기는 이제 뭐 음악하고 사회하고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수능특강팀에서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융합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 지문을 단순하게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수능특강 몇 개의 지문에 나온 건데 예술을 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다음 만약에 음표가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음표는 뭐 이런 모양인지 아니면 이런 모양인지를 한번 추리해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음악쯤인데 생각보다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실제로 수능특강에 있는 그 예술 쪽 보면 한 두세 개 정도는 아마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실제로 3, 4등급 애들 나온 거 보면 문제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문제 푸는 원리 자체를 아예 포함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시간 안 재고 풀 때도 원리 포함 못하고 있을 정도면 시간 재고 풀면 거의 포기 지문이죠. 무조건 융합은 맨 마지막에 나오면 어차피 이건 그냥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게 좋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면 실제 시험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11번 문제 이제 볼게요.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당하지 않은 건데 5번에 볼 때 이렇게 나왔죠. 11번에 5번을 보면 즐거움이라고 나왔는데 자, 진짜 즐거움의 기본형은 뭐지? 즐겁다. 그렇죠. 즐겁다죠. 기본형이 즐겁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활용 자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럼 무조건 뭐가 아니야. 미음이 될 수가 없지. 활용하지 않으면가 아니라 기본형에서 변했으니까 무조건 활용이죠. 대신 뒤에 있는 말은 맞지? 치어는 슬기하는 말은 또 맞아요. 왜냐면 즐거운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역이라고. 그럼 즐거운이 기억을 꾸미는 거니까 얘는 활용되면서 모두 돼요. 뒤에는 그 치어는 수식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기역, 미음, 디귿, 미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연결되지 않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한 건 딱 하나야. 자, 준이야, 이 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이 용어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관형사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음 같은 경우가 그때 몇번 얘기했잖아.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끔 물어보면서 가끔 이렇게 나니까 얘 관형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 아니죠. 기본 형태가 즐겁다라면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죠? 형용사 형태가 관형사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시험에 물어보면 품사는 형용사고 성분일 때 관형어가 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문제는 연결시켜서 조금 번외 문제가 뭐냐면 지금 2학년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거예요. 뭐냐면 어미하고 접사에 대한 구분 문제가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알려줄게요. 나중에 어미하고 접사 구분까지는 지금 얘기하기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꼭 기억할 거. 어미는 뭘 바꾸지 않는다. 품사를 바꾸지 않아요. 무조건. 어미는 어차피 이게 어미잖아, 지금. 품사 못 바꾸죠. 형용사인데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접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이렇게 적은 이유. 반드시 바꾸는 게 아니야.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죠. 뭐가 오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형태를 보면 얘는 안 되는 그러니까. 독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이가 돼서 이거 오면 뭐로 바뀌어요?
명사죠, 명사. 아니면 뭐 높이 난다 이렇게 되면 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를 접사는 바꾸지만 어미는 품사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만약에 품사 바뀌면 무조건 어미가 아니란 얘기야. 그 정도는 이제 같이 보면 돼요. 이 문제에서. 11번에 2번 선지도 같이 볼게요. 2번에 보면 본이하고 떠올랐다는 니은에 해당되고 동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의 기본형이 보다죠. 떠올랐다의 기본형은 떠오르다죠. 그러면 둘 다 니, 그 다음 이렇게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활용이 되는 거죠. 일단 본인을 보면 활용되지. 다 대신에 니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둘 다 뭐가 돼요? 동작이나 작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동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안 되지. 오케이? 자, 이제 12번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문제는 문제가 사실 되게 쉬워요. 정답을 알게 되면. 왜냐면 A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없다라는 말은 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형용사라고 되는 거 나왔죠. 그리고 지금 4번에 볼 때 생뚱맞게 있다 없다는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그냥 찾아서 쓰면 정답 나올 게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문이 없다고 쳐도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지문을 이거 안 보고 푼 애도 되게 많아. 어차피 이거 자체가 지문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한가 기본적으로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딱히 복잡한 게 없고 이게 단독 문제로 그냥 지문 없이 나온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한 2등급 때 나온 애들 전부 다 보면 이거 안 보고 풀었어. 2개 지문 다. 이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봐도 돼. 하나 보면 나에게는 뭐가 없다. 돈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는다 형태가 붙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도 돼. 근데 나에겐 돈이 있는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 없어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국어에서 움직임과 그 다음 작용, 그 다음 형용사 같은 경우에 성질이나 형태.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는다를 붙이면 동사, 는다가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는 뭐도 붙을 수 있어요. 뭐뭐라나 뭐뭐자도 붙을 수 있죠. 근데 형용사는 그런 거 못 붙죠. 예쁘자? 안 예뻐져요. 예뻐라? 안 예뻐진다고요. 그죠? 간단하죠. 예뻐라 하고 싶으면 예뻐라. 근데 이건 가능하죠. 누가 물어도 예뻐라 되잖아.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명령이 아니라 감탄형을 그렇게 뭐뭐라를 붙인 것 뿐이죠.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13번 문제는 진짜 선정주의가 좀 그런 게 기억을 보면 가치라고 발음이 나왔잖아. 그리고 로마자 표기에도 GACHI니까 당연히 CH가 나왔으니까 뭐가 된 거야? 친하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무조건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 로마자하고 발음이 같죠. 그리고 1번에 볼 때 땀바지에서도 음변동이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당연히 땀바지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뭐가 돼요? 똑같이 음변동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나올 거 1분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땀밭이었으면 또 모를까? 발음 자체도 땀바지. 그 다음 1번에도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이 거의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규태 같이에 나타난 음변도 형상이 뭐야? 이게 서로 음변도 형상이 같기 때문에 갖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 음변도 형상. 아니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음변도 형상만 얘기하라고. 이가 같이가 되는 거를 뭐라 그래? 그래 네 말대로 티읕이나 디귿이 이를 만날 때 디귿이나 치읕으로 딴바지도 마찬가지 경우죠. 변하는 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개음화는 지금 뭐 한다는 로마자 표기에서 발음을 반영한다는 얘기겠지. 왜냐면 딴바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개음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딴바지를 갖고 볼 때도 여기 지금 땀바지가 됐으면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 변한 거잖아. 똑같은 음변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면 얘도 로마자 표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얘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기억자로 바뀌었겠다 이게 아니야. 같은 음운전동 현상끼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구개음화가 뭐가 안 됐어. 로마자 표기에 구개음화 반영하지 않고 표의주기대로 여길 반영했으면 얘도 이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반영하는 거야. 같은 음변동끼리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알겠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수능환상에 나와 있어요.
수완성 아마 2회인가에 나와 있는 건데 14번은 지금 학원에서 저희가 2회까지 끝냈죠, 수완성이. 14번 틀렸으면 죽여버려야죠, 뷰티님. 저 찍었어요. 너는 내가 저번에 이거 그렇게 오래 설명했는데 또 틀리냐? 아니, 얼마나 더 오래 설명해줘야 돼, 이걸. 이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보기를 좀 학점적으로 봐야 되지. 두 가지 동시에 묻는 거야. 분명히 그 형태를 보면 나오는 게 있어. 뭐냐면 객체하고 그 주체 형태에 대해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그 뭐가 결합할 때, 객체 높인 선 어머니가 결합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문장에서 한번 이걸 봐봐. 처음에 볼 때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현재를 보면 되게 쉬워. 왕이 부처께. 이거 찍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3, 4, 5 중에 찍는 거지 1, 2번을 갖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와, 그때 너 14번이 이번에 좀 심하다는 느낌이야, 진짜. 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찍어? 그럼 너 찍어버릴까? 문법을 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잖아, 문정이. 그리고 이게 뭘 물어봤어? 여기에서 객체 높임이 누구인가를 물어봤는데, 그럼 객체 높임의 정의가 필요하겠지. 그때 객체 높임은 누굴 꾸미는 거지? 주어야 주어가 아닌 걸 꾸미는 거야.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 객체 높임은 항상 주어가 아닌 뭘 꾸미는 거야? 목적어나 그 다음 뭘 꾸미는 거야? 부사어를 꾸미는 거지. 이걸 높이는 거잖아. 이게 주체 높임이 아닌 객체 높임의 기본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주어지. 그럼 객체 높임은 얘가 주어니까 얘를 꾸미는 게 아닌 거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부사어니까 결국은 이게 부사어인 것만 알았어도 얘가 무조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객체 높임과 주체 높임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 정도만 알아도 어쨌든 정답은 3, 4, 5로 취약이 돼. 그러니까 1, 2번은 무조건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어가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건 이제 뭘 보냐면, 여기만 보면 사실 말해도 볼 필요 없고 들으며를 보면 돼. 이게 이제 포인트야. 현대국어를 보고 가는 거야, 항상. 자, 봐봐. 자, 기타 들으며의 기본형 뭘까요? 그렇죠, 듣다죠. 듣다가 나온 거지. 듣다에다가 결국 뭐가 붙은 거야? 음야가 붙었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디귿하고 그 다음 어떤 거? 바로 모음이 붙은 거지. 모음이 들어가는 어미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기본형 갖고 가는 거니까 항상. 그럼 위에 있는 표에서 뭐가 나왔어? 표에서 보면 이런 말 나왔지. 디귿과 지읒과 치읓일 때는 뭘 붙인다? 이렇게 잡을 붙인다라고 나왔죠. 그럼 처음부터 정답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5번은 탈락할 수밖에 없지. 그럼 답은 처음부터 이제 3, 4로 압축되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쓴 이유가 있지. 이렇게 나오는데 표 바로 밑에 설명에 뭐가 나왔어? 모음을 할 때는 어미가 오면 잡을 뭐로 바꿔라? 잡을 이렇게 해서 승교음 비읍을 바꿔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 승교음 비읍이 있는 게 뭐밖에 없어? 3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 느끼는 게 있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 형태의 모양은 듣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듣잡 음역.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상적이야. 왜냐면 잡이 그대로 붙으니까. 근데 3번 선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듣, 자, 부, 여. 이렇게 돼 있죠. 왜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바뀐 거야?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된 거냐면 이어적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문제가 뭘 물어봤으니까? 중세국어를 물어봤잖아. 중세국어 표기에는 이어적기가 대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니네 중세국어 어차피 우리한테는 그게 안 나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면 되게 쓰레기처럼 만드는 게 고전 문학, 그러니까 고전 문법을 집어넣을 때 뭐밖에 안 넣냐면 15세기밖에 안 넣었어. 싹 다. 근대 국어가 싹 빠졌어. 너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잖아. 고대 배우고 한글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 중세 15세기 배우고 뭐 16세기도 나오는 교과서 있는데 대체적으로 15세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근대 국어 나오고 보통 이런 패턴을 한다면 근데 지금 수능 문제나 3학년 모의고사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고전 다음에 중세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번 연도에 바뀐 고1 교과서는 중세 국어밖에 없어요. 앞에
딱 뭐 이런 것도 없어. 그 다음 근대국어도 없어. 딱 태정원적 훈민정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거하고 용기와 첨가 이게 끝. 그러니까 굉장히 노멀해진 거죠. 굉장히 쓰레기적 교재예요. 너무 애들 트렌드를 반영한.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앞에 있는 대단한 설명에서는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어의 문법의 흐름을 알아보죠. 그 흐름을 어떻게 알아? 딱 중대국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모든 중대국어에는 뭐 이 8개가 적용되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어차피 여기서 순경 기억 나왔으면 사실 정답 찾기 되게 쉽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보통 3등급 때 나온 애들 같은 경우 다 건져갔을 거야. 왜냐면 수능 완성까지를 풀어봤다면 수능 완성이 이거보다 더 복잡했어요, 문제가. 근데 이게 훨씬 더 노멀하게 지금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문법 문제만 봐도 느낀 게 뭐냐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까지를 지금 좀 반영했을 때도 조금 더 겉들여서 어렵게 된 거 좀 더 어쨌든 문법까지는 쉽게 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체감도가 훨씬 더 쉬워진다. 3등급까지의 체감도가 쉬워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무리란 얘기야. 어차피 수능 문제는 어떤 과목이나 마찬가지야. 4등급은 배려하지 않아. 4등급의 배려 성적은 4등급의 절반 앞쪽까지만 그 정도까지한테 조금 더 귀엽고 걔네가 좀 더 쉽게 느끼거나 어렵게 느끼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지 막 6등급, 7등급 이 정도까지 나온 성적을 배려해서 문제 내지 않아. 걔네는 문제가 어렵든 쉽든 어차피 찍는 게 있으면 똑같아.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과목이든. 야 수학 한 5등급 나오면 얘한테 30분 더 준다고 이거 보고 4등급 나오겠어? 안 나와 어차피. 국어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영어나 수학은 절대 안 그래. 어차피 영어는 공부 이거 주고 100분 낸게 시간 든다고 해서 어차피 이거 그렇게 안 될 거니까. 근데 국어는 우리나라만이니까 그나마 읽어보면 일정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좀 건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견문장 물어봤죠. 견문장 문제 나올 때 항상 가장 간단한 거.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세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명사절하고 관형절하고 만약에 이제 부사절 같은 경우를 물어본다면 지금 2학년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놓고 이렇게 나왔어. 명사절과 관형절을 이용한 문장을 찾아보세요.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간단하게. 니네가 좀 더 보충해 나왔는데 명사절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하나가 명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명사절로 나올 때는 그 다음 하기 이렇게 두 개뿐이야. 그러니까 음하고 기가 나온다면 무조건 명사절인 거야. 그 다음 관형절 같은 경우 똑같이 하다 형태를 만들면 한 또는 할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미음이나 리을이 나오면 관형절이라는 얘기야. 대신 무조건 나온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것들은 알아야지. 그 다음 부사절 같은 게 만약에 하다가 나온다면 이건 그냥 맞는 거야. 하다가 부사절이 그 다음 보통은 하리 또는 하되 아니면 하도록 보통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니나 대나 도록이 붙으면 안 나와요. 부사절 가장 포인트야. 그러니까 문장을 못 나누겠으면 이것만 외우고 있어도 건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야매야. 야매 방법인데 당장 급하면 통하긴 해. 2학년한테는 이렇게 안 알려줘. 2학년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자꾸 그 쓸데없는 거 자꾸 인지하기 때문에 니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 기억을 하라는 게 만약에. 그러면 무조건 기억은 기가 나왔잖아. 그럼 부사절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야.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도 무조건 명사절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가 나오거나 음이 나오고 있는 기억과 디귿은 무조건 명사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탈락이야. 정답에서. 근데 2번 같은 경우 봐봐. 없다가 없이가 됐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지. 근데 그걸 모른다고 쳐도 하나고 기가 안 나왔으니까 니은은 무조건 뭐가 아닌 거야? 명사절은 아닌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야매가 그런 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사절에만 기대도 몇 개 건져갈 수 있는 게 있어. 3번은 근데 왜 안 돼? 명사절 돼도? 뒤에가 안 되니까 이제 3번을 좀 고민해보는 거야. 그럼 3번에 준이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봐. 3번이요? 디귿을. 디귿.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동생은 어렸으면 깨달았다. 자, 저렇게 나누면 안 되죠. 동생은 깨달았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는 두 개 문장이야. 그럼 빠진 생략된 문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번부터는 이제 뭐냐면 고민할 수 있게 한 거야. 이 문제가 만약에
이런 것만 물어봤으면 굉장히 노멀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뒤에 뭐든 물어봤어.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략된 문장 성분도 뭔지를 나눠보면 야매 방식만 갖고는 문제를 못 풀 수 있다는 거야. 확률을 줄일 수는 있는데 오답의 확률을 줄이는데 100%는 못 만들어. 이걸 집어넣는다는 건 뭘 하는 얘기야? 문장을 니네가 두 개로 정확하게 쪼개는 연습까지 해보라는 거야. 유일하게 3학년 문제는 항상 이걸 집어넣어줘. 2학년 문제까지 안 넣어줘. 왜냐면 이것만 내게 되면 솔직히 3학년 애들은 문제가 너무 노멀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더 시간을 걸리게끔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3번 안 되지. 4번은 지금 봐봐. 뭐가 나왔어? 이거 나왔지. 시 던에서. 쉬다가 기본형일 거 아니야. 우리 계속 얘기는 기본형이야, 문법에서. 그러면 관형절 맞잖아. 왜? 뒤에는 뭘 꾸미니까? 공원을 꾸미니까. 근데 부사어가 생략됐다. 어떻게?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그 다음 내가 늘 공원에서 쉬다. 이렇게 된 또 하나의 문장이지. 근데 이건 정답이니까 한번 써볼게. 문장이 이제 두 개 나눠지는 문장 한번 쓸게요. 제가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그 다음 내가 늘 공원에서 쉬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아는 문장이고 반대로 얘가 안쪽에 있으니까 얘가 안긴 문장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긴 문장에서 이게 빠져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생각보다 애들이 틀린 애들이 어떻게 틀렸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해석을. 내가 산책을 했다. 내가 늘 공원에 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럼 얘가 볼 때는 뭐가 없는 거야? 빠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4번은 뭐가 잘못됐어? 부사어가 왜 빠졌어? 이렇게 하는 애도 있더라고. 얘가 왜 두 개 들어가냐면 그는 산책을 했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수 부사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집어넣어서 써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 틀린 애도 꽤 있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변 정확하게 나눈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일요일날 고3 하는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진짜로. 이걸 빼서 빠진 거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풀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관형절은 맞는 거지. 대신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끝냈다? 과제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과제가라는 주어가 빠져버린 거지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지. 그래서 정답 4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13번이 아니라 14번이나 15번 중에 하나는 3점도 써야 돼. 원적으로는. 그리고 원래는 6월달 평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리고 작년도 수능에서는 14, 15를 3점 주지 로마자 표기를 3점 주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이상하게 지금 로마자 주고 있는 것 같아. 느낌에. 그렇고요. 혹시 문과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20번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17번. 자, 그럼 17번만 볼게요. 이 질문에 사실 다는 있어도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다를 집어넣은 건 뭐 때문이냐면 딱 하나야. 20번 때문에 집어넣은 것 뿐이죠. 20번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시간이 살짝 걸려요. 왔다 갔다 왜 이런 거 생각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고. 17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보기 위해서 어디 보면 18번의 보기만 봐봐. 사실은 문제를 풀었다 할 때 18번의 보기를 먼저 봤어야 돼. 이 가를 해석하기 전에. 왜? 이게 지금 한거 18복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을 해줬잖아. 다. 주제도 나왔고.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아파? 아니 아프면 때려버리려고. 머리 두통 나면 두통 갑자기 머리를 막 때려버리려고. 너 왜 4시간만 좀 졸려? 뭐라고? 감기약 먹어. 감기약 수업 전에 일부러 감기약 먹고 잔다고? 너씨. 나는 수업 때 감기 안 먹어. 내가 잘까봐. 사실 이번 주 기분이 진짜 역같거든? 근데 지금 찾는 거야. 니한테 짜증내는 이유도 없고, 니한테 짜증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이유. 내가 짜증나면 수업 때 더 짜증 안 내. 감정 들어가고, 사람이라서. 기쁠 때 짜증 내지, 진짜 짜증 날 때는 짜증 안 내. 하시네. 니네한테 감정을
내가 토해낼 필요 없잖아. 니네도 사람인데. 내가 30대 초반까지는 학생을 사람으로 인지를 잘 못했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는 해야 되는 존재들. 공부 안 하면. 생각했는데 30대 한 중반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네들도 나름 생각이 있고 나름 그 공부할 때 힘든 이유도 있고 그러겠지. 설마 뭐 얘네가 안 하고 싶어 안 하겠어? 나는 뭔가 힘드니까 안 하겠지. 이게 조금 바뀌었어. 그럼 이제 50대 되니까 아신 거예요? 네? 저 50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때리긴 해도 패지는 말자. 때리긴 해도 패진. 그렇게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많이 안 때려. 거의 안 때려 거의. 때려봤자 뭐 그냥 뭐 등짝 치거나 뭐 그런 매를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엄마 불러와. 그게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문자 보내. 어머니 얘가 며칠이나 숙제 안 했습니다. 어머니도 좀 확인 좀. 제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그러고 안 해요. 와, 무섭네. 자, 숙제 문제 어제 이제 급하게 보냈잖아요. 다들. 엄마한테 똑같이 보냈는데 한 명만. 유민이었으면 엄마한테만 안 보냈습니다. 굳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보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원래 그리고 제가 재수반만 유일하게 예전 수업할 때 재수반 애들한테 제가 뭐 문자, 엄마한테 문자 보내거나 뭐 그런 거 안 해요. 상담 전화하거나. 재수반에 무슨 엄마한테 제가 전화해서 상담 전화하니까 애하고 얘기하고서 끝나는 거죠. 근데 고등부는 엄마의 힘이 필요하죠. 그죠? 한 살 차이.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재수반이었으면 니네한테 뭐 문자 보내고 이쪽거리 안 해요. 뭐로 그러고 합니까? 알아서 해야죠. 안 하면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나가. 들어오지 마, 수업 시간에. 나오고 나중에 주기한테 다른 질문하고 그 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른 질문해? 그러구나. 이후에 이제 추가 숙제 더 주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 뿐이죠. 며칠까지 이거 반드시 풀어.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괴롭히지 뭐, 왜 숙제 안 했어? 엄마 전화한다? 뭐 이런 협박이 통합니까? 그러나 기사고인 애들한테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요. 엄마 뭐 저기 서울에 있고 애들 지방에 있는데 뭘 전화하냐고. 자, 봐봐. 조선시대 과거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한 길이야. 입신양명이 뭔데? 출세하는 거죠. 벼슬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례였다. 권원군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낙방한 거죠. 처음에는. 안타깝네요. 자, 모친이 죽은 다음에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행한다. 라는 유교적인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이제 뭐 한 거야? 어머니의 사친 이후에는 벼슬을 포기한 거죠. 자발적으로. 근데 재밌는 일이 있네. 42세 이후에는 조정에 청거되었어. 조정에서 벼슬을 하라고 대놓고 온 거지. 근데 뭐 했어? 매번 거절했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사람이 벼슬을 하고 싶어 했지만 뒤에서는 벼슬이란 뭐가 없는 거야. 이미 욕심이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한거 18곡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깔고 가는 거야. 뭐냐면 화자는 과거에는 벼슬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거나 욕심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벼슬에 대한 미련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이다. 이걸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17번 문제도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17번에 한번 봐봐. 그리고 이거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돼, 문장을. 자, 일반 1번을 봐봐. 부급 동남이라고 한 것은 사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한 것이다. 근데 그것도 나오죠.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대. 그럼 과거에는 열심히 왜 공부했겠어? 벼슬을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면 성주,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벼슬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야. 근데 한번 이수를 전체를 봐봐. 개교를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구나. 내 벼슬이 늦었구나. 이미 첫 번째 줄에 이 사람이 벼슬 미련 있는 상태라는 거, 즉 이수는 여기 상태라는 게 확인되잖아. 공명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상태면 공명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야 정상이지. 그리고 계속 봐봐 이수를. 부급동남이 해서 여공불급 하는 뜻은 세월이 물 흐르다니 못 이루고 하느라. 결국은 과거에 뭐 하는 거야? 세월이 그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진짜 벼슬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수에는 뭐냐면 이게 있는 거야. 벼슬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근데 사수를 한번 봐봐. 사수인가? 아, 그 17수에 나오죠. 2번을 보면 17수를 봐봐. 성현이가 신 길이 망고의 한 가지구나. 성현은 누가 아니야? 성주가 아니지. 성주라는 거는 임금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얘기한 성현이라는 뜻은 그냥 뭘까? 많이 나온다는데 이것도? 이 성현이란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학자나 성기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공부했던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 길이 망고의 한 가지구나. 은커나 형커나 도가 어찌 다르겠는가? 일도 다르지 아니거니 아무데든 어떠하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망고의 한 가지구나라는 거는 결국 이 칠수는 뭐 하겠다? 칠수는 이런 얘기지. 청년의 길을 따르겠다. 길을 따르겠다는 거지. 근데 이런 선비나 학자의 길을 따르겠다는 건 이미 뭐가 아닌 거야. 이미 것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현의 길을 따른다. 서로 안 맞아. 왜냐면 이 벼슬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게 공명이니까 성현의 길을 따르겠다는 건 공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맞지. 그래서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화자는 뭐 한다? 공부하거나 아니면 성주의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지. 결국은 이게 미술하면 여기가 시켰으니까 서로 안 맞아. 패턴이. 이런 패턴이야. 자, 준이야. 근데 혹시나 해서 공명이 무슨 뜻이지? 공명. 혹시나 해서. 보통 공명 앞에 붙이는 말 있잖아. 땡땡 공명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 그때 많이 쓰는 건데. 보통 이럴 때 많이 쓸 때 부기 공명. 그러니까 당연히 공명은 북이란 건 부하고 귀한 거, 공적이고 명예로운 거. 다 어디와 연결돼 있어? 부유명 그러면. 속세와 연결되는 거지. 이 단어는 굳이 안 쓰고 요것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안 쓰고 요것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다 결국 속세에서 누리는 이야기야. 생각보다 단어에 니네가 허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단어 내가 중간중간 한 번씩 물어보는 거야. 막상 우리나라 내가 요새 한 최근 3년에 느낀 건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 니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야. 이 문제 설명해봐. 알긴 아는데요. 제가 표현이 안 되네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 모른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인정이 싫은 거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단어야. 실제로 단어 문제를 지금 2학년에다 내가 엄청 많이 시키고 있거든. 이거 단어 풀이해보라고. 답은 맞는데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은 왠지 이게 정답인 것 같았어. 이런 식의 추정 정답이야. 우리 학원이는. 학교적 고3되면. 그리고 단어 문제가 지금 오답순위 보면 항상 10순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지. 뒤에 있는 25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25번 문제 시는데 38번 생각보다 안 쉬워. 단어 문제 막상 풀이하려면. 심지어 시간 없어갖고 애들 이쯤 문제도 못 본 애들 같은 경우는 25분도 막 찍어갖고 틀려야 돼. 이번에. 자, 좀 쉬었다 할게요.